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상한 만물상 마약편 2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롭진 않지만 어쨌든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네, 화이팅!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2부는 어떤 얘기를 하기로 했죠? 링님? 우리가? 네. 네. 우리 캐님. 아, 이거 어색하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1부 때 너무 많은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 과연 마약을 소재로 한 아니면 마약을 주제로 한 어떤 컨텐츠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앞에는 뭐 역사하고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과연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또 드라마틱하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영화부터 시작해서 뭐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뭐 책이 있다면 책까지도 같이 소개해드리는 걸로 한번 2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캐님. 우리 앞으로 이름 불러주기로 해가지고요. 그건 좀 어색한 것 같다 지금 부른 거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테면 해보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마약하면 사실 제일 컨텐츠로 생각나는 거는 사실 브레이킹 배드라는 미국의 드라마가 있어요. 네, 미국 드라마 치고 정말 저는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합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방영되지 못했을 드라마죠. 왜 그러냐면 이 드라마는 정말 마약을 메인 소재로 삼았어요. 마약을 만들고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에 대한 각종 장면이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부터 마약을 하고 죽는 장면까지 모든 마약에 대한 총류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류의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했다면 아마 분명히 방영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좀 논란이 됐다고 해요. 이걸 보고 좀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많이 했다고 해서. 근데 사실 이 드라마는 결국엔 그 마약과 관련된 인물로 풀어나가는 결국엔 도덕적인 얘기예요. 주제가. 그래서 이 마약과 도덕이라는 이 되게 진부하고도 뭐랄까 좀 빤한 이야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풀어내서 그 미국 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론 저는 시즌 1까지는 봤어요. 이제 그 뒤에서 나중에 봐야지 하고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인 줄거리하고 캐릭터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잘생긴 사람이 나오는 그런 꽃미남류의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을 때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뭐 남성분들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이나 잘생긴 사람들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주인공이 일단은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좀 나이 든 아저씨가 나오고요. 이 사람은 그 안에서 화학 천재로 나와요. 화학 천재이긴 한데 처음에 무슨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화학을 굉장히 유통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화학 회사를 만들었던 거에 빚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반 화학 교사로 지내게 돼요. 근데 자기 아들은 뇌성마비에 걸렸고 자기 아내는 좀 그냥 일반적인 아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같이 사는. 근데 아들이 뇌성마비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이 삶이 좀 힘든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사촌동생이 아니죠. 이 사람의 그 부인의 동생의 남편, 친인척 중에 DEA, 그러니까 마약 단속국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약을 정말 끔찍히 싫어하는 단속원인데 마약을 털러 가서 마약범을 털러 가는 거죠. 마약범을 털러 가서 마약 검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같이 따라가게 돼요. 주인공이 따라갔는데 보는데 이 마약범이 별거 아닌 애 같은데 돈이 엄청 많은 거야, 얘가. 돈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마약상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것을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폐암 선고를 받게 돼요. 네, 시한부 인생이라는 폐암 선고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나의 이 아들, 뇌성마비에 걸린 나의 안타까운 아들과 그리고 나 없이 혼자 남겨지게 될 그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자기는 죽으니까. 그렇죠. 네. 돈을 벌려면 무엇으로 벌어야 되지? 하다가 그 방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기는 화학을 잘하고 메스암페타민을 굉장히 고순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 중에 교사였으니까 자기 제자 중에 약쟁이 같은 애를 찾아. 핑크맨? 네, 그렇죠. 제시 핑크맨이라고. 네. 걔를 찾아가지고 걔 너 한번 내가 만든 마약을 네가 만든 마약을 네가 한번 팔아라. 이렇게
그냥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들어보면 이 아저씨가 뭐 그냥 마약을 만들어 파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 아저씨가 되게 처음에 순박한 아저씨 나오거든요. 순박하고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벌리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점점 흑화하는데 이 흑화되는 게 정말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오고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끔찍한 음모 같은 것도 많이 꾸미게 되거든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그걸 풀어내가는데 정말 재밌는 드라마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브라이언 크랜스턴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요. 사실 그렇게 막 주목받는 배우는 아니었었어요. 조역이었고 그냥 미국의 그냥 힘없는 가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아주 깡이 좋은 마약 딜러로. 그러니까 보면은 초반에는 되게 우울한 설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학교사인데 미국에는 화학교사들이 돈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서 세차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네. 근데 아이도 있잖아.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제 아내가 아마 임신도 할걸요 나중에. 그 상태가 됐는데 자기는 말기암 선고를 받아. 그러니까 뭐 자기 암을 고치는 그 생각보다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겠다는 거가 첫 번째 목적이었던 거예요. 연금 받아도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생활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마약을 만들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인데 뭐 이건 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미국의 그 화학 선생이 실제로 마약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그냥 드라마로 치기에는 실화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메스암페타민은 다시 얘기드리지만 이거 히로뽕입니다. 네. 네. 그 선생님이 만들던 게 히로뽕이었어요? 네. 그렇죠. 메스암페타민이 바로 히로뽕인 거죠. 그 흥분제군요. 업시키는 마약. 네, 그렇죠. 어허. 그래서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마약을 하면 되게 좋다는 것도 되게 안에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부 때 얘기했던 그 뭐 흥분제나 각성제나 뭐 업다운 이런 것들에 하면 어떻게 사람이 좀 변하는가, 어떻게 내 눈앞에 보이는가 이런 것도 되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영화 안에서. 그리고 이 드라마가 그 마약 드라마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아까 얘기할 때 그 등장 인물들의 그 아주 오밀조밀하게 구조적으로 짜여 있는 되게 그 스토리텔링이 되게 좋은 게 중독이라는 걸 관점으로 보자면요. 여기 중독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요. 주인공이 처음에 힘없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이 마약이 가지고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 아주 강력한 그 매개체라는 걸 알고 담이 커져요. 이 마약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하는데 그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각성을 해요. 자기의 마초, 그러니까 그 남성성을 각성하게 돼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중독이 어떻게 되는가. 재밌네요. 네. 그것도. 그리고 이런 돈 있잖아요. 돈에 대한 집착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가. 그리고 조직이 여기 보면 이제 마약 조직들이 막 나와요. 서로 이제 싸움을 하고 이제 그 중간에 또 이제 싸움을 붙이고 하는 막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그런 조직 간의 암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 시나리오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게 시즌 몇 가지 나왔죠? 지금 시즌 5까지 나왔고 이미 종영이 됐어요. 시즌 5까지가 종영이군요. 네. 그리고 볼 때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시즌 1을 보고 계속 드라마를 이어가다 보면 시즌 5나 이쯤 뭐 이렇게 종영쯤 다가오면 좀 드라마가 별로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끝이 막 뭐 떡밥 할 수도 못하고. 안 보고 잘. 네, 근데 이 드라마는 시즌 5가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진짜요? 네, 정말 마무리도 환상적인 마무리라고 누구나 다 극찬했어요. 야, 이건 뭐 사람만 거기 나오는 캐릭터만 성장한 게 아니라 이 드라마 자체가 그래서 성장하는 컨텐츠네요. 그래서 아까 주인공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에미상을 3연속 수상하고요. 나무주연상으로요. 3연속. 네, 그리고 조연으로 나왔다 이제 제시 핑크맨 역을 맡았던 에런 폴도 나무조연상으로 3연속 수상하게 됩니다. 그 나왔던 그 약간 까불까불한 그 그렇죠, 젊은 그렇죠. 친구. 네, 약쟁이. 네. 그리고 여기 주인공들 중에 또 재밌는 주인공이 한 명 나오는데 저희가 모두가 아는 크리스틴 리터라고 굉장히 예쁜 여배우가 한 명 나옵니다. 혹시 저 까불까불하는 애의 저기 여자친구? 그렇죠. 네. 맞아. 그 여자 배우 이뻤어요. 네, 예쁘고 현재 마블에서 제시카 존스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제시카 존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열연을 펼치고 있고 이 안에서도 연기를 너무 잘해서 좀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거 약간 밉상이구나.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드라마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책임 프로듀서가 엑스파일을 제작했던 그 빈스 길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와, 엑스파일. 그다음에 영화 레인맨과 그 노트북을 담당했던 마크 존슨이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미셸 맥클레런이라고 워킹 데드를 만들었던. 네. 워킹데드. 이게 이 드라마가 AMC에서 했기 때문에 워킹데드와 함께 양대 산맥이에요. 네. 그 방송국에. 그렇구나. 거의 뭐 약반은 방송에 시초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방송은 또 뭐야 그 스피노프작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요. 이 안에서 이제 사울이라는 변호사가 나오는데 그 변호사가 굉장히 사짜 변호사예요. 그 마약을 하는 월터 그 주인공 월터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뭐 이렇게 뭐 여권을 조작한다든지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막 이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흑화됐는지 이 사람도 흑화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 그 흑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베러콜 사울이라고 그 앞에 이제 그 브레이킹 배드 전 시대를 다루는 거지 살짝 전. 그래서 브레이킹 배드 먼저 보고. 시즌 5까지 보고 베러콜 사울은 현재 시즌 3까지 나왔는데 2018년에 시즌 4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그 특유의 그 사막 같은 분위기 뭐 이렇게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예, 한번 보시면 돼요. 예. 아마 베러콜 사울을 보시면은 나쁜 형을 만났을 때 동생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얼마나 그 흑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컨텐츠 다 저기 넷플릭스에서 만날 수 있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넷플릭스 처음에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콘텐츠가 딱 2개가 있어요. 요것만 한 달 동안 봐도 본전을 뽑는다라고 하는 게 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브레이킹 배드,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를 할 나르코스. 네. 그 다음에 베러콜 사울까지 오면은 아주 그 한 달 동안은 아주 딴 거 못하고 아마 요것만 딱 즐기실 수 있어요. 네, 마약에 쩔어있는 삶을. 네. 말 저런. 네. 이런 상황들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마약에 관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란 이름의 마약을 소개하고 계시는 그런 영업시간 같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마약이라고 검색어를 쳐가지고 거기 나오는 콘텐츠 수를 한번 해봤어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마약 치면 그게 금지어라서 잘 안 뜨거든요. 오. 네,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영화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그다음에 다큐까지 뜨고요. 생각보다 다큐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대마초, 필로폰,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 드렸던 그 각성제 성분들 이런 거, 그다음에 마약과의 전쟁, 그다음에 마약 역사, 뭐 여러 가지들이 여기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콘텐츠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플랫폼 잘 모르겠는데 넷플릭스는 아주 특화돼 있어요. 역시 위험한 방송이군요. 네. 이제 저희 살짝 말씀하셨던 나르코스 하기 전에 네. 생각나는 또 컨텐츠가 저는 옛날에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시티헌터라고 하는 만화가 좀 떠올랐어요. 제가 아주 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나? 뭐 알 사람 다 아는데 뭐. 그때 뭐 봤었는데 네. 그 시티헌터라고 하는 만화 저 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 해적판도 있고 막 이랬어요. 막 우수한이라고 그때. 아 우수한. 우수한 기억나시나요? 우수한이었죠. 네. 이름부터 우수해. 그런데 거기가 상당 그 만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엔젤 더스트라고 하는 그 마약과 관련된 그 그렇죠. 해당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약 조직.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원래 실제 있는 마약인지는 저는 안지 얼마 안 돼요. 어떤 마약이에요? 저기 뭐 노무대님 저한테 알려주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마약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처럼 그 오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계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위험한 마약 중에 하나가 PCP. PCP를 만든 분은 놀랍게도 LSD를 만든 분. 오.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만들었고 이 PCP의 별명이 엔젤 더스트라고 합니다. 이 PCP는 뭐 여러 가지 그 마약의 안 좋은 점이 집대성된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복용하면 엄청난 그 신체적인 흥분과 더불어서 정말 슈퍼맨처럼 강력한 육체를 갖게 되고 정신은 우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PCP를 복용한 사람들의 그 사고를 보면 거의가 사망 사고인데 이 약물 관련 사망 사고는 약물 자체가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켜서 호흡곤란, 심장마비 또는 기타 등등의 뇌작용을 일으켜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PCP의 경우는요. 그 복용한 사람이 일으킨 물리적인 사고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엄청난 마약인 거죠. 이 약이 더 유명한 게요. 그냥 이 약 자체만 먹는 게 아니고요. 담배나 마리화나에 적셔가지고 그걸 말렸다 같이 핀대요. 그래서 고급 마리화나로 속여서 팔기도 하는데 이 성분 자체가 워낙에 강력해가지고요. 뭐 말씀하셨듯이 약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약을 먹은 다음에 행동 때문에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네. 그래서 저기 그 시티헌터라는 만화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인공 친구가 이걸 맞아가지고 실제로 주인공하고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게 그때 나왔던 어떤 상황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게 남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헐크가 되는 마약인가 보다. 약간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 건스미 스케치 같은 그 컨텐츠도 같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도 그 이것 지금 뭐 PCP라는 마약을 설치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효과 부분에서 설명 나온 거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이것을 복용한 뒤에 경험하는 환각은 무섭기로 유명하고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시청각 환상을 경험하게 된대요. 미국에서는 빅런치라고 하는 한 무명 래퍼가 PCP를 복용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다음에 시체를 뜯어먹은 사건이 있었대요. 그 경찰이 발견했을 때는 뭐 사체는 파헤쳐져 있었고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휴스턴이라고 하는 래퍼가 있었는데 그 래퍼는 환각 상태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누나를 스스로 찔러서 사망했대요. 그리고 제가 요거 관련 자료를 예전에 한번 찾은 적이 있었는데 뭐 발작 코마 같은 것도 올 수 있고요. 최근에는 좀비약이라는 게 있어요. 좀비약? 네, 좀비약은 뭐냐면 사람이 이 약을 맞으면 좀비처럼 그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해탈한 상태로, 그러니까 완전히 감각이 없는 상태로 그냥 걷는 거야. 그 사람이 보이면은 무의식적으로 가서 부딪히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대요. 진짜 좀비 같네요. 네, 근데 진짜 좀비 같은데 이게 바로 PCP에서 변형된 마약이에요. 네. 그거 진짜 위험한 마약이네요. 네,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나 이제 동남아 못 사는 나라나 남미 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은 모두 위험하죠. 단지 그 안에서 더 위험한 마약이라는 것. 그쵸. 예. 네. 이제 슬슬 나르코스 얘기해볼까요? 정말 재미없는 얘기 억지로 하는 듯한 막 그런 말투로. 예. 근데 제가 나르코스는 못 봤어요. 나르코스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어떤 얘기입니까, 나르코스? 나르코스요. 예, 아까 저 일부에서 그 마약왕의 어떤 실제 모델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컨셉을 해가지고 만든 그 드라마라고까지만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정말 재밌다고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한 번 보면은 약간 중독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좀 아껴가서 보려고. 일부는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일부도 그렇게 재밌어요? 네. 일부는 좀비처럼 봐요, 진짜. 진짜 시즌 1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즌 몇 가지 나왔어요? 시즌 아마 3까지 나왔을 네. 거고요. 지금 완결됐나요?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계속 안 나올 됐어요? 거예요. 계속 나올 네네네. 거예요. 와, 좀 재밌나 보다. 처음에는 그냥 그 마약 왕이라고 불렸던 에스코바르 편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2부에서 에스코바르가 사실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이게 죽는 걸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에스코바르가 뿌려놓은 그 마약의 루트, 그러니까 그 조직이 있어요. 네. 에스코바르와 같이 성장했던.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그 마약 조직들 있잖아요. 가장 이제 크게 성장한 마약 조직들에 대해서 계속 그 미국에 있는 DEA라고 하는 그 마약 관리국 있잖아요. 네. 거기 주인공이 그 마약 사범들을 잡는 내용으로 점점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잡는 내용이고요. 네. 그 잡는 내용의 그 형사가 주인공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럼 시즌 1하고 시즌 2 주인공이 다른가요? 그 점점 가면서 이제 메인으로 얘기하는 그 형사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랬던 거고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오죠. DEA 형사가 와서 이제 형사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해요. 근데 되게 그 드라마 자체가 콜롬비아에서 펼쳐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된 언어가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고 영어가 되게 이질적으로 들립니다. 그 형사의 영어가. 그래서 그 영어를 하는 형사를 보고 있으면 왠지 쟤만 달라 보여요. 실질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재현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고증을 열심히 해가지고
드라마가 어떤 형식이냐면 실제 있었던 사건을 드라마로 보여주고요. 뉴스에 나왔던 실제 화면을 계속 대칭해서 보여줍니다. 야, 재밌다 이거. 네, 그래서 정말 고증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장소를 섭외를 했는지 잘 모를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파블로 에스코바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파블로 에스코바가 했던 악행들 같은 것들이 쫙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이어지고 드라마 내내 그 묘하게 그 악역에 끌리는 매력이 좀 있어요. 파블로 에스코바라는 캐릭터 자체에. 워낙 돈이 많고 워낙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때까지 이제 조직 내에서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카리스마를 하는 방법.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브레이킹 배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래서부터 마약 왕까지는 아니지만 마약으로 돈을 벌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성장기 같은 게 나온다면 나르코스는 제일 위에 정점에 있어요. 이미 첫 시작부터. 네, 시작부터 정점에 있고요. 정점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재밌다 그것도. 네, 그래서 브레이킹 배드를 보고 나르코스를 보면 아 이게 좀 이렇구나. 물론 브레이킹 배드도 안에서 이제 위아래로 올라갔다 하는 그 서사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나르코스는 그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그 서사적인 표현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와요. 그 형사의 독백 같은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르코스를 항상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감독이 어마어마한 감독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브라질 영화는 뭐 몇 가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그 아마 케이블에서 봤나 그랬을 거예요. 앨리스 스쿼드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앨리스 스쿼드. 네. 근데 이 엘리트 스쿼드인데 이 엘리트 스쿼드는 뭐 최근에 그 동남아 영화 중에 레이드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알아요. 네. 그것도 이제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해서 건물로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레이드의 브라질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최근에 보면은 필리핀에서 그 두테르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실제로 막 마약 그 사범들은 막 진짜 총으로 막 총살하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 브라질 그다음에 콜롬비아 이 남미들이요 생각보다 이 마약 관련돼 있는 범죄율이 높아요. 그리고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경제까지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고 뿌리채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엘리트 스쿼드는 뭐냐면 가상이에요. 사실 이 브라질이 마약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좀 뿌리 깊은 나라기도 하고 그 나라에 대해 가지고 그 마약 단속을 하기 되게 힘든 상태예요. 왜냐면 마약 그 사범들이 이미 경찰을 다 포섭을 해서 매수하고 포섭을 해가지고 마약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엘리트 스쿼드는 뭐냐면 이 마약을 단속하는 특수반인데 그 특수반들이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이거든요. 재밌겠다. 네. 근데 아주 그 엘리트 스쿼드 1, 2, 1, 2편이 있는데 그 엘리트 스쿼드에 나왔던 그 저기 있어요. 그 타격대 대장이 있어요. 그 타격대 대장이 나르코스에서 주인공으로 나와요. 혹시 형사인가요? 아니면 형사가 아니라 나르코스에서 마약왕? 마약왕. 네. 그것도 되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 넷플릭스 전략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나라에 뭔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들어가기 전에 컨텐츠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들어오는 전략을 세우는데 넷플릭스가 남미에 진출하기 전에 만들었던 그 컨텐츠가 이 나르코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만들었던 이 호세 파딜라가 그러니까 그 나르코스 시즌 1의 첫 편하고 마지막 편을 담당하고요. 전체적인 그 총 감독을 하고 있고요. 2편도 그러니까 시즌 2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감독은 뭐 망작이긴 하지만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 로보캅 리메이크 감독을 했습니다. 그 로보캅. 네. 근데 로보캅 리메이크도 저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 봤냐면은 이 엘리트 스쿼드 있잖아요. 거기 나왔던 액션 장면이라든가 그 범죄의 구조,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 그 다음에 매수된 경찰들의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옛날 로보캅 생각하면은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은 또 그것도 흥미롭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나르코스의 등장인물 중에 이제 사실 메인 등장인물 중에 형사 중에 하비에르 페냐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사실 제가 이 역할 중에 이름만으로 기억하는데 그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오베린 마르텔이라는 사람으로 나와서 굉장히 왕좌의 게임에서 굉장한 각인이 돼요. 이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인데? 이렇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 사람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 수박 깨기의 달인? 그렇죠. 수박이 깨쳐졌죠. 불쌍해. 네. 네, 그래서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나르코스에 나오는 사진 같은 것도 이제 나온 걸 보면은 그 하비에르 페냐, 그 오베르 마르텔하고 진짜 실존 하비에르 페냐하고
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비슷하게 생겼고 현재는 또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아직도 실존하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 보면 항상 실제 사건이랑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교차 편집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파블로 에스코바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했던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조금 각색을 할 테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얘기가 아까 안 한 얘기 중에 1부 때 안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정부에 투항을 합니다. 투항? 네. 투항을 하고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요. 그리고 감옥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 반경 몇 킬로에는 군이나 경찰이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왕국을 만들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 매주 그 안에서는 뭐 여자도 배송 받고 막 이래요. 배송 계속. 파티도 하고. 예, 예, 예. 뭔가 어마어마한데요. 예, 이거 뭐 거기 감옥 안에서 맞아? 뭐 진짜 예. 감옥이 아니에요. 그 안에 뭐 당구장 있고 뭐 이렇게 뭐 술 먹는 데 있고 막 이렇게 살아요. 예. 그 정도였다는 거죠. 정부를 이길 정도의 돈이 있었다는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쥐가 파먹고 이런 일도 일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돈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살아있죠? 죽었죠. 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그거는 뭐 나르코스를 보면 아주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네, 잘 있는데 묘사가 똑같이 돼- 나왔어요? 네, 네, 완전 아, 똑같이 나옵니다. 예, 예. 꼭 봐야겠구나 그거. 네. 그래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내용도 되게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엄청 조직을 관리하던 사람이 어떻게 나락으로 추락되기인지 굉장히 사소한 일도 추락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라던가 이런 점들이 많이 재밌겠다. 나와 있어요. 네. 그 저는 이제 이 나르코스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이제 재미로만 본다면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기가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 나르코스를 보면요. 정경유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아. 그리고 불법적으로 돈을 유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나라에서 만약에 정부가 썩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예로 뭐 저희 뭐 며칠 전에 아, 네, 그분께서 그쵸, 그분. 네,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셨죠. 네. 근데 이 나르코스를 같이 보시면요. 아마 그 좀 비슷하게 엮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간에 이 에스코바르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된 이유가 있어요. 오. 뭐냐면 DEA에서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마약 양이 이 콜롬비아와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이애미 쪽으로. 그래서 유명한 영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약으로 유명한 영화들은 대부분 마이애미 쪽에 경찰들하고 엮이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의 남미 쪽에 그 마약 루트가 됐던 게 그러니까 실크로드 같은 거죠. 비행기나 배로 갔던 게 어디였냐면 종착지가 마이애미였어요. 아. 미국에 이제 그 마약 유입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달러가 계속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카드로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있어야 되는 달러들이 계속해서 남미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그럼 풀려야 되잖아. 안 풀리지. 풀려야지 이걸 뭐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안 풀리는 거야. 왜? 땅에다 묻으니까. 그리고 이제 에스코바르가 그래서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요. 그러니까 무소불이야. 미국에서 못 잡아. 다 매수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를 하냐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그 국제법 있잖아요. 국제 마약 거래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원래 각 나라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팔았던 놈은 콜롬비아에서만 잡을 수가 있었어. 원래는. 미국에서 마약 파는 놈들은 미국에서만 잡을 수가 있었고. 근데 인터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남미에 있는 마약 조직도 미국에 있는 인터폴들이 잡을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잡히잖아. 잡힐 거예요. 100% 잡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 DEA가 얘네 옆에서 거의 진짜 죽을 척 있었거든. 어떻게든 잡으려고. 근데 이 에스코바르가 어떤 식으로 자머리 굴리냐면은 여러 가지 그 법령을 알아보니까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어. 아, 그래서. 그래서 돈으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렇죠. 네. 빈민가에 돈을 뿌리고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고 그리고 중간에서 보면 언론도 장악해요. 언론인 중에 한 명을 꼬드겨가지고 나의 나팔수가 되라. 난 너에게 언론의 최상으로 올려줄게 너를 내 돈으로 이런 식으로 꼬드겨가지고 결국엔 다 그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설계한 것처럼 다 됩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들어간 그분 생각이 많이 나긴 하네요. 그리고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았냐.
그 좀 짐작이 안 된다. 그리고 시리즈가 너무 길다. 너무 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최근에 영화 중에 아메리칸 메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메리칸 메이드라고 하는 영화는 이 에스코바르 조직과 마약을 운반했던 비행사의 내용이에요. 아, 그 예, 사람. 이 감독이 더그 라이먼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고 하는 톰 크루즈 나왔던 그 영화의 감독이고요. 톰 크루즈가 마찬가지로 제작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인데 여기서 보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은 이중 척결했거든요. DEA랑 그러니까 CIA랑 그 다음에 마약 조직이랑. 그래서 CIA는 정보를 흘려주기로 하고 마약 조직에는 마약을 옮겨주기로 하고. 근데 마약만 옮기는 게 아니라 마약 조직들이 자기들 병력이 있어야지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총이라든가 뭐 로켓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비행기로 옮겨주는 비밀로 옮겨주는 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CIA의 그 첩보원이다 보니까 검문 안 받아. 그러니까 마약을 옮기는데 안전하게 옮길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격을 당해가지고 미국 정부에 한번 잡혀요. 이제 그 이중첩자라는 거 알려져가지고 그랬는데 가면 더 당당해요. 지금 나를 여기서 풀어주는 사람한테 캐딜락 한 대와 캐딜락 그 트렁크가 제일 크거든요. 캐딜락 트렁크에 돈을 꽉 채워줄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당당하게 해요. 근데 거기 잡은 사람들은 그냥 한 경찰이 잡은 게 아니라 여러 주에서 얘가 그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주에 있는 경찰들이 다 모여요. 검사까지. 근데 걔네들이 다 콧방귀 끼는 거죠. 또 범죄 사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갈 거야. 그랬는데 들어간 지 5분 만에 풀려납니다. 돈이 많고 거기 엮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나르코스를 좀 기니까 좀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메리칸 메이드를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아메리칸 메이드가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네요. 네. 그게 전설의 이중 스파이 베리 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이제 그 사람을 많이 모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아까 나르코스도 그렇고 이게 참 그래도 이렇고 저렇고 해도 인생을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도 비극적으로 저기 생을 마감하네요. 보니까. 그쵸. 스포일러가 지금 아니 스포일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 네. 저희 역사적인 사실은 스포일러라고 하지 말기로 해요. 네, 지금 저기 뭐 그래요. 네. 여러분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왜군한테 쓰러지셨습니다. 그런 예.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그런 이런 거구나. 거죠. 네.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게 살짝 한번 틀어봐가지고 미국 얘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미국에서 그 마약을 활용해가지고 그 정부 요인들을 훈련 내지는 실험했던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까 MK 울트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 최근 나왔던 영화 중에는 아메리칸 울트라. 네. 저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MK 울트라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진 일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시 전설이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도시 전설처럼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실제로 일어난 거죠. 네, 이게 저도 잘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아는 사실은 아니지만 얘기를 해보면 CIA가 요원들을 훈련시킨 걸 넘어서서 아예 인간을 조정하려는 프로젝트였어요. 이 MK 울트라라는 프로젝트는. 그래서 그 MK 울트라를 굉장히 비밀리에 하던 중에 LSD를 이용해서 환각 상태인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그 LSD로 활용해서.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손을 대던 한 연구원을 죽여버렸다. 이런 도시 전설이 있었어요. 그냥 이게 루머였죠. 근데 하지만 이 MK 울트라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가 폭로 기사로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를 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 세뇌와 마인드 컨트롤로 인해서 했다는 얘기가 충격과 공포처럼 사람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1990년 몇 년도에 빌 클린턴이 아예 사과를 합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 사실이 아마 뭐 파블로 에스코바로도 그렇고 마약왕이었다는 그걸로 나르코스도 나왔지만 분명히 MK 울트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많이 만들듯이 아까 이제 MK 울트라 요런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이걸로 음악도 있어요. 뮤즈가 MK 울트라 아예 제목으로 박아놔서 그냥 내용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인간을 이렇게 점유하고 조정하려는 음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뮤즈가 만든 음악도 있는데 실제로 영화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메리칸 울트라라고 하는 영화로. 네.
이게 사실 아메리카 울트라라고 얘기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서. 근데 영화 자체는 되게 재밌어요. 아 정말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요? 본 아이덴티티. 맞아요. 맞아. 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네, 거기 보면은 제이슨 본이 기억은 잃었지만 그 모든 살인 방법에 능숙한 킬러잖아요. 네. 네, 정부 요인이고. 네. 그게 본인이 기억을 잃었지만 그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가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밝혀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냥 군인이었고 뭔가 실험에 참가하는 거였었는데 여기서 은유 중에 나오는 게 이 MK 울트라 실험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MK 울트라의 아주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중요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로 도대체 뭘 했길래 이게 이렇게 유명한가라고 물어본다면 이걸 통해 가지고 세뇌를 하고요. 기억 조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능력을 상승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LSD를 사용하긴 하지만 아까 이제 그 PCP 약물 얘기하셨잖아요. 그 정도의 약물을 사용해 가지고 신체에 일정한 능력을 뛰어넘는 것까지 실험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도시전설처럼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 초기 70년대도 더 전이죠. 뭐를 했냐면 냉전 시대에 러시아에서는 초능력자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진짜 네. 있었던. 네, 실제로 그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그 핵보다 더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에스퍼드를 만드는 거였어요. 염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큰 그 아주 굳은 믿음이 있었던 거야. 인간을 실험하고 능력을 극한까지 올리면 분명 염력이 발생될 것이다. 역시 하는, 러시아. 네, 초능력 실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 그래 니네 뭐 러시아가 그래? 소련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게 이 MK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MK 울트라가 도시 전설처럼 된 게 초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다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아이 설마 그렇겠어?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뭐 신체 그 실험을 하겠어라고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죠. 네. 실제로 또 하나 컨텐츠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유나바머라고 있어요. 유나바머? 네, 유나바머는 굉장히 유명한 테러리스트를 가지고 만든 이제 실제로 만든 드라마인데 맨헌트 유나바머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중심 내용으로 등장하는 게 테러리스트가 이제 시오더 카진스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테러범인데 이 테러범이 어떻게 그 테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 MK 울트라의 희생자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음모이고 그 드라마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실험을 당해요. 심리 실험을 당해요. 하버드 교수인 핸디 머레이가 이 사람의 그 좀 유별난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이용하려고 계속 실험을 하는데 그 핸디 머레이라는 사람이 CIA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음모론이 사실 음모론도 아니고 음모론 같지만 음모론 아닌 약간 이렇게 충분히 연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맨헌트 유나바머에서도 그 테러를 저지르는 이 티오도로 카진스키라는 사람은 기술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어요. 모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게 어렸을 때에 자신이 했던 피실험에 대한 반증으로 각식이 된 거죠. 그래서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고 전산학을 공부하고 이런 그 전산으로 만들고 기계를 만드는 사람한테 무차별 테러를 가합니다. 그것도 우편물로 테러를 해요. 네, 우편물로 테러를 하고 그 우편물 안에는 그 굉장히 그 구식 방식의 폭탄이 들어있어요. 우편물을 열면 폭탄이 터지는 건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자시계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 실제로 약간 천재였던 거예요. 네, 폭탄을 만들어서. 근데 그 사람의 얘기와 그 사람을 잡는 FBI 수사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MK 울트라로 하면은 또 이런 음모론이 이쪽으로 퍼지는 거에 있어서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가장 최근 컨텐츠로는 마블에서 나오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네, 캡틴 아메리카에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도 그 약물로 사실 그 군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되게 약과의 결과고 그렇게 가능성 있다는 그 정도고 여기에 아주 이 MK 울트라의 희생양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또 윈터 솔저. 윈터 솔저죠. 네.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윈터 솔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세뇌 조작을 당해가지고 그 얼렸다 녹였다 이렇게 황태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네. 황태 인간. 네. 그런 결과를 겪는데 그 MK 울트라 문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자료가 많으니까요. 한번 MK 울트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저희 가볍게 한번 가볼까요? 저기 얼마 전 아니지 좀 된 영화긴 한데
저희 뭐 리미트리스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천재가 되는 알약. 네. 그것도 일종의 마약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거기 그렇죠. 네. 어찌 말하면 근데 저는 이제 그 궁금한 게 만일 저기 뭐 나한테 그런 어떤 선제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그 약을 안 먹을 사람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그 내용 모르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얘기하면 네. 그냥 다치고 확 얘기하면 뭐냐면요. 되게 찌질한 주인공이 있어요. 되게 찌질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어느 날 무슨 알약을 먹으니까 뭐 거의 뭐 과학이라고 뭐 저기 뭐야 경제력, 정치력 뭐 그냥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슈퍼 천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늘 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공인 이 브래들리 쿠퍼 이 사람 누구냐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너구리 있죠. 아 너구리. 네. 이게 브래들리 쿠퍼예요. 아 그래요? 그 너구리 네. 목소리 한 사람이에요? 네네네. 아, 진짜? 근데 몰랐다. 이 브래들리 쿠퍼가 그 어느 날 이제 우연하게 약을 받게 돼요. 약을 받는데 그 약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먹어요. 먹고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인간의 뇌가 뭐 사실 이거 거짓말 요즘 과학자들은 거짓말이라고 네, 하는데 그렇죠. 100%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이 신약은 뭐냐면 인간이 그 뇌를 사용할 때 100%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아 그거 영화랑 비슷하네. 루시랑 비슷하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루시는 약간 SF 쪽으로 갔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리얼한 만약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가정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이 막 풀어가는데 이 사람이 수학 천재, 막 과학 천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증권이 어떻게 바뀔지 다 아는 거예요. 아. 역학 조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아주 되게 좋은 방법으로 이 그 약에 대해서 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얻는 내용이긴 한데 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이 마약이라는 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를 해킹하는 약물들이거든요. 화학약이거든요. 네. 뇌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성분에 대해서 아까 도파민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엔돌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엔돌핀은 거꾸로 흥분을 가라앉히는 성분이거든요. 다운시키는. 네, 다운시키는. 그래서 그 왜 뇌에서 나오는 뭐 알파파, 뭐 세타파, 뭐 감마파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엔돌핀이에요, 사실. 기쁠 때 나오는 거라고는 하지만.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뇌에 있는 그 화학 작용을 그냥 그 약이 아니라 전자기적 뭔가 신호. 우리 예전에 경험했잖아요. 그거. 그 뭐죠? MC 스퀘어. 그 효과가 있긴 있었나요? 네. 효과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 드리기 힘들지만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한 음파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또는 그 뭐 빛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이 충분히 뇌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미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상 현실을 가장한 완벽한 AR 시대,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가 온다면은 과연 마약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아니면 그 입구로 들어가는 약이 이제 마약이 될 수도 있는 그쵸. 거겠네요. 네. 네네. 사실 마약이라고 하면 이거 컨텐츠 얘기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마약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저희가. 근데 어떻게 보면 마약도 약의 일종이란 말인 거죠. 네, 약의 일종인데 그 안에서 중독성이 좀 강하고 평소에 리얼리티하고는 좀 많이 괴리되는 현상을 많이 불러오는 것들을 우리가 마약이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마약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인 거죠. 오용하면서 전부 다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뭐 아까 LSD를 처음 발명한 사람도 이게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또 PCP를 개발했지만 그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그 결과적으로 의약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 효용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뭐 정말 미래를 가면 그런 약들이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한테 진짜 좋아질 수 있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면 수상한 만물상점에서 마약을 판 게 아니라 마약을 좀 약으로 판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마약을 약으로 팔았다. 약 팔았다? 자, 이 시점에서 그 약을 지금까지 우리가 약에 관한 콘텐츠를 보면 약의 어떤 의존성 그리고 이 마약을 복용했을 때 흥분, 뭔가 감정 과잉 이런 현상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작 영화 중에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약의 작용을 풀어나간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 흥분을 하지 않게 되고 감정이 완전히 제어가 되고 모두 차갑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그 약을 계속 억지로 공급을 하고 복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의 어떤 굉장히 뒤집힌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알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간간히 봅니다. 무술 장면 때문에. 자, 말씀해 주시죠, 리킴님. 이퀄리브리움. 다시 한번. 저 이퀄리브리움. 퀴즈 대회에서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다 말을 했는데 약간 그 철자가 어긋나면 아나운서가 넘어가지 않고 아니야? 그 끝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퀄리브리엄이죠. 이퀄리구나. 네, 이퀄리인가요? 이퀄리입니다. 아, 이퀄리구나. 나도 네. 이퀄리라고 알고 이퀄리. 있었는데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다들 몰랐어. 저는 이퀄리브리 um인지 웜인지 그것 때문에 들린 줄 알았는데 검색해 보자. 그리고 제가 틀렸으면 뭐 그렇게 오! 되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지금 노무대님이 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퀄리브리움이네요. 아 네, 그렇군요. 이퀄리브리엄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거 영화 처음에 극장 가서 볼 때 단 하나의 이 카피 때문에 보러 갔습니다. 매트릭스는 잊어라. 네. 야 정말 카피 잘 뽑았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절대 보지 않겠다 그러는 바람에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 영화관에서 진짜 입 벌리고 침 흘리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아, 본 액션 사람들은 다 너무 좋아했을 텐데 권카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카피가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성공한 카피죠. 네. 강렬하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난 역작용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 진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매트릭스에 좀 빗댄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 블랙 타임이라고 하죠. 그 총알 날아가는 궤적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든가. 네. 근데 이 영화는 그거를 뛰어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네. 너무 멋진 장면들이 네. 정말 쉴 새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 영화를 위해서 무공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건 감독이 카터. 예. 건카타라고 하는 이 무공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무시무시하게 멋있어요. 실제로 그 장면을 많은 영화에서 가지고 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 마징가 제트에도 이거 가져오거든요. 그래요? 네, 마징가 제트 스컬이라고 하는 외전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주인공들이 건카타를 써요. 오 네. 멋있다. 멋있을 것 같죠. 멋있어요. 망작입니다. 그래, 좀 그래. 근데 영화 이제 뭐 건카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건카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기존의 대부분의 영화가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이 영화는 감정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가요. 아 이제서야 저기 다운 마약의 어떤 거기서 좀 저기 촬영한 그 컨텐츠가 나온가요? 이때까지 되게 예, 흥분이었는데. 그렇게 네. 끼워 맞추지 않으셔도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에 관한 어떤 반대작용을 예, 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건 지나가는 애니메이션 이야기지만 애니메이션 중에 굉장히 약이 많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무려 극장 개봉작이고 주인공이 아예 약을 온몸으로 그 홍보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알 것 같다. 뭐야? 막 이거 모르겠다. 약이 그려진 막 잠바를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건 그거 모르겠다. 문제는 주인공만 약을 안 합니다. 제가 상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죠? 뭐야? 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주인공이 약을 안 하면서 약을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다니 아주 나쁜 놈이구만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이 흥행이 안 돼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본 애니메이션 그 제작 전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10년이 지나서야 수익 분기점에 도달을 아니, 빨리 했는데 뜸들이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아키라. 네. 아키라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아키라 가네다의 그 점퍼를 보십시오.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알약 그렸습니다. 거기도 약을 마약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마약 먹어라. 그런데 본인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이제 그 초능력 꼬맹이들, 네. 예, 그 선지자처럼 나오는 네. 아이들이 사실은 그 MK 울트라처럼 그 그렇죠. 초능력 희생자들이죠. 네, 네. 약물을 주입받아서 약물을 주입받고 약을 먹고 그 보면 거기 나오는 그 아키라에서 실제로 그 괴물이 되는 주인공의 친구, 예. 네, 가네다. 가네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알약을 계속해서 씹어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마약이군요. 네. 네. 그 보통 인물들이 계속 약을 먹고 있습니다. 나오는 박사도 계속 알약을 씹어 먹고 있고요. 네. 정말 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죽습니다. 약을 안 먹는 사람만 살아남고 있죠. 야, 또 그런 이런 마약이 그치 뭐 마약하지 말라는 아주 마약하지 훌륭한- 말라는 사실은 그런 카피를 담고 있는. 마약을 많이 하는 도쿄는 그렇게 해서 멸망한다는. 역시 권선징악. 네. 그리고 음악도 되게 몽환적이에요. 현대 음악에 거의 정수가 담긴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음악가가 맨정신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조화로운 음악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 때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 무슨 약 빨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그 대표적인 마약은 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우스갯소리 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래서 바로 스타크래프트의 마린이 만든 스탬픽이죠. 아, 스팀팩. 네. 스탬팩. 예. 그거 진짜 스타크래프트 하는 유저들은 어릴 때부터 마약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군요. 이러면서 네. 가잖아. 그렇네. 네. 그렇네. 럴코도 잡을 수 있고 얼마나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옆에 꼭 메딕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근데 그 전쟁이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좀 그 몰핀이라든가 그런 마약들이 등장해요, 종종.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그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는 스타크래프트를 미래 배경으로 돼 있는 걸 얘기하셨지만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몰핀 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엄청 나오고. 네. 그리고 네. 예, 말씀대로 베트남전 소재로 한 영화들 보면 그 군인들이 얼마나 약에 쩔어 지내게 되는지를 또 다 묘사를 하잖아요. 뭐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 같은 야곱의 사다리 같은 영화 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 거기 그 베트남에서 약물 중독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환각을 겪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사실 전쟁과 마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대부분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법적인 마약 대부분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군인들한테 제공했던 마약들이 많아요. 네. 네. 이런 컨텐츠들의 공통점은 확실히 굉장히 직관적으로 약이 안 좋다는 것을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너무 이렇게 뭐 깊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었던 천재 뮤지션이라고 했던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그 젊어서 자살을 하거나 죽은 그 뮤지션들은 대부분 마약 중독으로 시작해서 우울증이 왔어요. 네, 그런 걸 볼 때 뭐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마약에 관련돼 있는 거 이렇다 저렇다 뭐 여기서 도파민이 나온다 되게 좋은 것처럼 저희끼리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끝을 생각하자면은 그 좋지는 않죠. 그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현재 뭐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미량의 마약을 사용하는 걸로 정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걸로 뭔가 좀 더 좋은 그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미량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미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게 또 마약이기도 해요. 또 인간의 욕심이란 게 네. 있으니까요. 아까 이제 그 일부에서 링님이 얘기하셨듯이 놀이공원이 있으면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모든 것 그 조건들이 채워지면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빈민들이 많이 그 마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동물 아주 본능적인 부분을 생각하자면은 그럴 수 있겠지. 예, 그럴 수 있겠지. 많은 환경이 잘 채워졌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마약 자체가 그 향정신성 의약물이잖아요. 인간한테 모든 조건이 채워지더라도 한번 그 쾌락을 맛봤을 때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 예. 자, 리킴님, 한번 그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라고 했나요? 우리가 이렇게 약에 뭔가 결루되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아, 저기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라는 그게 있어요. 여기 저기 뭐 실제 중독되신 분들 같은 경우 중독 재활센터가 있는데 전화번호도 말하나요? 네, 그럼요. 말씀 주셔야죠. 네. 실제 그냥 근데 저희가 그냥 지금 웃고 떠들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저기 그렇게 웃고 떠들 내용은 아니죠. 이런 정보들을 잘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마약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마약을 치료받는 정보는 의외로 아무리 목 놓아서 떠들어도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마약에 관한 콘텐츠니까 되게 재밌는데 하고 듣다가 그 이런 정보들도 일환으로 그렇죠. 예, 이제 들어주시면 밸런스 좋은 거죠. 잡아줘야죠.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2677-2245 외우기도 번으로 쉽네요. 전화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재활센터 전화번호인가요? 재활센터는요? 재활센터는 좀 많은데 거기는 이제 저기 중독 재활센터라고 검색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역시 02-2679-0436 그다음에 0437 번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중독자 치료 전에 우리 주변에 마약 사범 있다. 그럴 경우 신고를 하셔야죠. 네, 혹시 포상 같은 거 있습니까? 포상 있을 겁니다.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가요? 전화번호 알려드리지 말까요? 알려주세요. 예. 네. 검찰청 신고 전화가 있고요. 검찰청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0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갑자기 마약 방송에서 공익방송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면 저희가 되게 무책임한 방송이 될 수 있는 그건 게 그렇습니다. 예, 호기심을 갖게 해놓고 호기심이 시작돼가지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료조사하면서 굉장히 죄책감 많이 들었던 게 그 내 모모 사이트나 다 모모 사이트,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면 약품 이름을 치면 자꾸 저한테 우리 곁에 당신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약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죄책감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물론 자료를 찾기 위해 검색을 했다는 점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게 마약에 만약에 혹시 빠져들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구제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무료 병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마약 바로 치면 그런 것들 나오니까 그런 거 명심해 주시고 네,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포상금 있네요. 얼마인가요? 최대 1억 원. 오! 인생 역전. 닉님 한번 신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이상해요. 아까 그 아평굴이 있었지? 막 이렇게 본 것처럼 나의 얘기하시고. 뜬금력은 사실은 자, 결론을 내자면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갖고 컨텐츠를 보시는 건 괜찮은데요. 굳이 중독이 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한테는 아주 멋진 마약을 대신할 만한 게 많아요. 넷플릭스 근데 저희가 느끼는 건데 정말 넷플릭스에서 나중에 저희한테 뭐 하나 광고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느끼는 건데 넷플릭스에 너무 많이 해. 근데 실제로 저희는 광고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즐길 게 많아요. 네. 다행히 넷플릭스에서 환상 특급은 방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문판으로는 나와요. 검색하면 그 빈 영역에 링크 주소가 분명히 있는데 한글로는 아무리 쳐도 나오지 않는 아마 수요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민원을 넣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넷플릭스에 미국에서는요, 환상 특급이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청취자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넷플릭스로 환상 특급 보고 있다고 오리지널 시리즈부터. 어... 그래서 저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검색은 되는데 뜨진 않아요. 주소가 뜨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IP가 차단이 돼가지고 국가별로 약간 나오는 콘텐츠들이 틀려요. 근데 국내에는 그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심의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이거를 한국에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데 수요가 없으면은 올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계속 이렇게 뭔가 민원을 넣어야 돼요. 한국에도 환상특급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저희가 매번 뭐 오리지널 콘텐츠를 소개를 드리고 그 팟빵 쪽에서 같이 올려드리긴 하지만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리메이크가 되면은 내려야 돼요, 다. 뭐 네. 어때요? 뭐 그건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인데 넷플릭스에서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가 자막과-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예. 예, 자막과 정상적인 아주 큰 화면과 네 좋은 화질로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네 저쪽 갑자기 뭐 아까 환상특급 얘기할 때는 수상한 만물상 얘기하고 수상한 만물상에서 환상특급 서로 얘기하고 상부상조하는 예, 거죠. 상부상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킴님의 얼굴은 별로 좋지 않지만 제가 왜요? 네. 저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마무리할게요. 넷플릭스에 민원을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네. 마약 방송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니요. 환상특급 좀 올려달라고. 네. 네. 자, 여태까지 저희가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 1부에서는 마약에 대한 정말 총류에 대한 정의라던가 마약으로 인한 실험이라던가 역사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짚었고요. 2부에서는 마약 관련 컨텐츠로 여러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다들 궁금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예, 아까 리킴님이 이제 중요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드럭프리 OR.kr입니다. 그 보시면 특히 마약류 역사가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흥미가 통하시거나 굉장히 흥분하고 싶으신 분은 이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마약의 역사와 마약의 종류를 보시면서 마약은 멀리하십시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뭐 이 얘기는 몇 번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건 부자건 상관없이 심심함을 느끼는 순간, 되게 인생이 무료하다고 느끼는 순간 마약에 대한 유혹이 제일 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심하면 저 덕질하세요.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약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마약이라는 걸 저희가 피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알아야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확실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마약을 제대로 다룬 컨텐츠가 좀 있어야지만 저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추고 가리는 것보다는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얘기도 하고 혹시 뭐 마약 중에 일부분 떼어내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제재로 막혀 있는 것들도 우리나라에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되게 좀 선순환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고 그 마약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추천했던 브레이킹 배드를 꼭 보세요. 그 브레이킹 배드에서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총망라돼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마약에 대한 궁금증은 그 브레이킹 배드로 끝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연결해서 얘기하자면은 브레이킹 배드 보고 나시면 나르코스 보고 싶으실 거예요. 나르코스 보고 나시면은 그쪽에 올라와 있는 많은 대마초 관련 그다음에 마약 관련 여러 가지 그 다큐멘터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에스코바르 관련 그 콜롬비아에서 찍은 다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넷플릭스 한참 보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전국에서 마약 사범 신고는 1301로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그 지금 현재 마약을 하고 계신 분들, 마약류 저희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마약류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중독 치료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수를 하시면 선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재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번호는 239-4482부터 3번이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수상한 만물 상점 이렇게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할게요. 본격 마약 권장 방송을 빙자하다가 갑자기 마약류 단속을 하게 된 방송이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착한 방송으로 그렇죠. 잘 마무리해야죠. 네네네. 저희가 살려면 착해야죠. 네. 네, 저희 그 더트라에서는요 지금 그 고정 멤버가 되신 분들 외에도 게스트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 이런 방송 하고 싶어. 혹시 저희가 이제 먼저 알려드리잖아요. 어떤 방송 하겠다라고 할 때 나 이 방송은 가서 방송하는 거 보고라도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초대를 드리니까요. 저희 게시판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별도 공지글을 올리고 이제 그거에 뭐 댓글 달거나 이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도 정말 수상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